지혜를 얻으려면 용기를 내자.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얌전한 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습과 같은 것에 때로는 난폭하게 저항해야 한다. 과감하게 틀을 깨부수고 도전해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선종의 2대 조사는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눈 속에서 팔을 자르는 결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를 얻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자기 생각을 생산하라. 책만 뒤적거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 없이 남의 것을 그저 수용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자기 생각을 생산해내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자기 철학을 가져야 한다. 자기만의 창조적인 사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남의 것만 받아들이다 보면 창조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일찍 일어나서 남의 생각만 흡수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일지도 모른다. 새벽에 독서만 하지 말고 글을 써라. 홀로 고요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일상의 분주함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즐기는 것에 몰입해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숙고하기 힘들다. 분주함을 벗어나 고요해졌을 때,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내면과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숙고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고독하다고 해서 항상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혼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남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전히 에고로 존재하는 것이다.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는 등 내 안에 탐색을 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자유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정의에서든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자유의 속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엔가 얽매이지 않은 것,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즉, 나 이외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무해의 경지다.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자유다.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것을 꼭 물어보자.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다. 당신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라도 이런 전제 조건을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정신 상태에 그대로 갈 수만 있다면 좋든 싫든 10년간 겪은 경험은 당신을 성장시켜 왔다. 지금의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인간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나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는 어떤 목표가 아니다. 삶이란 점수를 100점 받으면 초인이 되고 끝나버리는 시험이 아니다. 힘의 의지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 위버맨시의 길이다. 자기 극복을 시도하지 않은 삶은 고통스러운 수치다. 오직 자신만을 충실히 추종하라. 난 오직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번뜩임을 따라 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남의 방식과 말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홀로 우뚝 서려면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을 찾는 오직 하나의 소명이 있을 뿐이다. 남을 추종하지 말고 자신을 충실히 추종하라. 어설픈 관계보다는 고독을 선택하라. 관계는 중요하다. 우리 삶은 좋은 관계를 통해 꽃피운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어떨까? 상대방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면? 자기 푸념이나 늘어놓으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거나 나를 온전한 상대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순수하지 않은 인간들과의 순수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는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끊임없는 성장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일단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다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중간에 애매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뒤돌아보면 흔들리다 넘어지기 쉽다. 인간은 자기 성장의 길을 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니체는 초인을 제시했다. 초인으로 가는 길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위험하다. 편안함, 안정감, 안전함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심연 위에 걸린 밧줄에서 멈춰버리는 것과 같다. 끊임없는 성장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타인의 평판에 의존하지 말라. 자기가 가진 생각에 관한 판단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자기 생각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능력이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검증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 인지하는 것보다 남들의 평가에 더 신경 쓰고 흔들린다는 점을 꼬집어 말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타인의 평판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양심과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흔들리는 자신을 사랑하라. 괴테,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말했다. 완성된 인간은 없다.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불완전한 모습, 노력하는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적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서 방황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각자의 삶을 온몸으로 껴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흔들리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이 흔들림은 더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다. 흔들리는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허비하지 말라. 니체가 스스로 영리하다고 하는 점이 재미있다. 니체는 왜 굳이 이렇게 겸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로 우리 속을 긁어대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을 들어와 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씻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명상, 독서, 글쓰기와 같은 고상한 취미생활만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오락거리에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리해지려면, 나답게 살려면 시간을 내 의대도로 쓰는 것이 먼저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 방에 혼자 두고 벽을 보게 하는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교도소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키는 죄수는 독방에 수감된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 혼자라는 느낌을 하나의 형벌이라고 한다. 무리를 이루려는 본능 때문에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자기 이해를 높인다. 고독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영양가 없는 칭찬과 비난에 무관심해져라.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완전히 무시할 수도 그것에만 흔들릴 수도 없다. 나에게 의미 있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야 한다. 가족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줄 수는 없다. 특정한 분야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멘토를 잘 선택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양가 없는 칭찬과 비난에는 무관심한 것이 낫다. 춤추듯 살아가기 위해 혼돈을 품어라. 외부에서 삶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정해주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만의 삶, 춤추듯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혼돈의 시간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품어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은 혼돈을 기꺼이 겪어내지 않으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의 내면에 아직 혼돈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라. 남의 것을 복사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춤추는 나만의 삶을 위한 기회가 있다. 어설픈 대답에 만족하지 말라.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돌아오는 대답에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경우가 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때문이다. 혹은 끝까지 물어봐야 별다른 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니체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설픈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끝까지 캐묻고 고민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보자. 세상에서 강요하는 모든 관념에 대해 숙고하자. 그것이 스스로 바로 사는 길이다. 희귀한 사람이 되어라. 모두가 옳다고 할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사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모난돌이 정맞는다. 튀지 마 라고 하며 공통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니체는 남의 호불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희귀하다고 했다. 희귀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가치평가의 중심은 바로 나다. 남들의 생각은 참고만 하자. 그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창조하는 자는 미움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는 배척당하거나 조롱받을 수 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데미안의 입을 벌려 카인과 아벨에 대한 헤세의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죄인의 인처럼 표식이 있다고 여기지만 데미안은 오히려 카인이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뛰어난 자라고 여겼다. 새로운 관점이나 가치를 창조하는 자는 두려움이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 쉽다. 내가 확신을 갖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주눅들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지금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기 모습대로 살아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물에 집착하고 얽매인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근심이 많아진다. 더 얻지 못하고 잃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목표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돌진하는 경주마와 같다. 니체는 이렇게 재갈 물리고 눈가리개를 하고
앞으로 내달리는 경주마와 같은 삶을 원하지 않았다. 욕망의 잔물결이 일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삶을 원했다. 욕망을 이기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라. 아이의 정신으로 창조하라. 니체는 인간 정신 발달을 낙타, 사자, 아이, 세 단계로 제시했다. 낙타는 주인이 등에 싣는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정신이다. 인내심과 노력하는 자세는 뛰어나지만 정신적으로는 노예의 상태다. 사자는 기존의 관습이나 외부의 저항을 이겨내는 주체적인 정신이다. 자기를 얽매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정신이다. 아이는 창조하는 정신이다. 사자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시킨 뒤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창조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놀이하듯 춤추듯 살아가는 것이다.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안타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으로 파다의 신 포세이돈과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땅의 여신인지라 땅에 몸이 닿아 있으면 지치지 않고 큰 힘을 얻었다. 니체는 마치 안타이오스처럼 우리가 대지에 뿌리를 두고 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대지를 벗어난 피 안의 세계에 있는 신을 찾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니체가 제시한 위버맨시가 그것이다. 각자의 내면에 진짜 내가 있다.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붙잡더라도 의존하지는 말라. 니체는 의외로 친절하다. 급류가 흐르는 강에서 세찬 강물에 휘말려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난간 삼아 붙잡으라고 말한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생산해내고 자기 철학을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위나 도덕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에게 의존하지는 않기를 바랬다. 걸을 때마다 매번 지팡이를 짚으면 다리에 힘이 붙지 않는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생각을 펼쳐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책이나 다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인생을 바꾸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시큰둥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 내 철학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자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 남이 제시하는 방법만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내 기준을 명확히 갖고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일단 정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 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자연스럽다. 이럴 때는 일단 멈추고 내면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일이 맞는가? 내 가치관과 맞는 일인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나의 양심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춤추듯 리듬을 타면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멈춰라. 내면과 대화할 시간이다.